짠! 자, 오늘은 SV뱅크 여기 관련된 이야기를 또 시작을 해볼 건데, 에드가 사이트 들어가서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봤어. 10K. 근데 관련된 재밌는 자료들이 몇 개 보여서 그것들을 한번 같이 소개해 보려고 해. 자, 제일 첫 번째는 어떤 주제냐면, 내부자들이 이 주식을 팔고 있었다. 자, 볼게. 백다니엘 제이라고 돼 있지. 이 사람은 CFO인데 이 CFO가 뭐냐면 이 회사의 최고 재무 책임자야. 그러니까 재무 상태표, 그러니까 재무 분야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책임자라는 건데 이 사람이 2023년 2월 27일 날 2,000주를 disposed of 매도했대. 얼마에? 287.59달러예요. 그러니까 이때 매도를 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은 프레지던트 앤 CEO, 그러니까 이 사람이 CEO인가 봐. 근데 이 사람이 CEO가 첫 번째 스톡 옵션을 행사해. 2023년 2월 27일 날 얼마에? 105.18달러에. 이게 스톡 옵션이 뭐냐면 주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일종의 권리인 건데, 싼 가격에 주식을 매입해서 주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권리인 건데, 이게 105.18달러에 한 주를 준다라는 거야. 근데 이걸 행사를 해. 언제? 2023년 2월 27일 날 행사를 해서, 여기 A 돼 있지. A는 이제 주식을 매입했다는 건데, 4천, 4,451, 4천 돼 있으면 대충 12,000인데, 12,451인데 12,000이라고 할게. 이 12,000을 105.18달러에 다 매입을 했지. 그리고 나서 이게 2023년 2월 27일인데 똑같은 날짜에 매도를 해. 매도를 해서 대충 이것도 그 정도 되는 분량인 것 같은데, 12,000 정도 되는 분량인 것 같은데, 이걸 매도를 해. 얼마에? 285, 286, 287, 288. 2023년 2월 27일이지. 이날이거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한 열흘 뒤에 폭락해. 이 담당자들은, 내부 CEO랑 CFO는 회사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거를 미리 알고 판 거야. 근데 내가 더 웃겼다기보다 더 어이없던 거는, 이 사람은 CEO가 105.18달러에 매입을 했잖아. 스톡옵션 행사를 해서. 근데 지금 거래 정지된 주가가 106.04야. 이것보다도 낮아. 이 폭락을 해서 지금 마이너스 한 70% 폭락한 것 같은데, 마이너스 70% 되기 전에 팔았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단가는 지금 거래 정지된 106.04달러보다 더 싼 가격에 매입한 거야. 스톡옵션 행사를 해서. 참, 이 내부자들은 이걸 미리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 미리 알았겠지. 그래서 참 보면서 씁쓸하다라는 생각. 그래서 어쨌든 내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 내부의 최고 재무 책임자, 특히 CFO인데 이런 사람들이 팔 때는 진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다. 내가 투자한 회사에. 그 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채권 관련된 부분인데, 이 SVB가 갖고 있었던 자산 중에 매도 가능 증권이 있는데, 그 매도 가능 증권을 팔아서 대규모 손실이 났다라는 게 이번 이슈였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매도 가능 증권에 뭘 팔았냐면, 뭘 갖고 있었는지 먼저 보면, 이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게 이제 16,000 정도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US 트레저리야. 미국 국채야. 그리고 또 많이 갖고 있었던 게 보면은 6,600이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MBS야. 주택담보모기지 증권이거든. 그러면 모기지 채권이지. 그러니까 하나는 국채고 하나는 주택담보모기지 채권인데,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서 대규모 손실을 입은 거야.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연준이 단기간에 금리를 급하게 올렸잖아. 제로금리에서 그 4.5까지 올렸으니까 시장금리가 대충 1%에서 4%까지 올라갔다고 가정을 하면 한 3%가 올라간 건데, 근데 이게 장기채일수록 듀레이션이 훨씬 길거든. 그 듀레이션이 길다는 거는 그 수익을 벌 때 크게 벌고 손실을 날 때 크게 손실을 난다라는 건데,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손실이 크게 입는데, 이게 듀레이션이 그러니까 더 크게 맞은 거야. 근데 얘네가 이거를 팔아버려가지고
대규모 손실을 입은 거거든. 만기까지 보유하면은 그 손실 처리가 안 되는데 이걸 중간에 팔았다라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채권이 이제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거야. 안전자산이 아니다. 사람들이 채권을 가지고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채권은 안정성이 높은 자산인 거지 안전자산은 아니야. 왜냐면 얘네가 지금 이거 가지고 대규모 손실이 났잖아. 우린 알 수 있잖아. 우리는 채권 가지고 돈을 벌려고 채권을 샀잖아. 그치?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회사가 왜 채권을 팔 수밖에 없었을까? 현금이 부족해서야. 세 번째. 일단 보려면 이 회사의 디포짓 예금이야. 토탈 예금과 위에는 캐시거든. 이 캐시에 대한 비율을 볼 거야. 17 그러니까 뭐 17만 3천 뭐 블라블라 돼 있고 여기 13,000이지.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같이 볼 건데 이 회사는 골드만이야. 골드만삭스의 이제 토탈 디퍼짓이 이제 38만이 되어 있고 여기는 24만이 되어 있지. 또 옆에 보면 시티야. 시티의 현금은 아니 그 예금은 130만이고 현금은 34만이거든. 이거를 비율로 보면 예금 대비 현금의 비율이야. SVB뱅크는 8%밖에 안 돼. 골드만삭스는 62%, 시티는 25%. 차이 되게 많이 나지. 물론 같은 은행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영업하는 방식이나 뭐 이런 포트폴리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고객 대상도 다르기 때문에 좀 이걸 획일화할 수는 없는데 은행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이냐면 예금자한테 예금을 받지. 근데 그 예금은 뭐냐면 은행 자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은행의 자본이 아니지. 은행의 자본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 돈을 빌린 거야. 예금자한테. 그리고 나서 대출을 해주면서 예대 마진을 먹는 사업을 하는 게 기본 은행의 비즈니스 구조잖아. 그러면 얘한테 받은 돈이 일종의 부채야. 얘한테 빌린 돈이야. 그럼 이 사람한테 대출을 해줄 때는 이 예금자가 언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현금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되거든. 왜냐면 이 사람한테 돈을 바로 줘야 되는데 이 대출자한테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럼 얘한테 못 주잖아. 그럼 얘가 파산 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가 현금이 없어가지고 급해가지고 매도 가능한 채권을 다 매도 때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금리가 올라 있었으니까 대규모 손실이 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뱅크런까지 일어난 거였는데 현금 관리를 못했어. 현금 비율이 너무 적잖아. 그래서 심지어 우리도 현금 관리를 하잖아. 우리 포트폴리오에 5%에서 10%는 현금이 있잖아. 이 현금은 우리가 좀 유도리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또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있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실제 나는 내 생활비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그냥 실제 현금으로 냅두건 내 통장에 예를 들면 내가 200만 원이 한 달 생활비면 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는 내 통장에 그냥 그대로 꼽아놔. 그거는 내 비상금인 거야. 어떤 상황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내가 갑자기 급전이 필요한데 내가 주식을 팔고 채권을 팔아가지고 갑자기 그 급전을 쓰면 그게 마이너스 처리되면 너무 속상하잖아. 그래서 나는 항상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현금이 있고 내 자산 안에서도 은행에다가 현금 비중을 좀 두거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생활비를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근데 은행이 8%밖에 안 들고 있었다는 거는 되게 이해가 안 돼. 그럼 이러니까 파산이 난 거야. 자, 정리를 해볼게. SVB뱅크 첫 번째, 기업의 내무 관계자들이 특히 CFO가 팔 때는 조심해야 된다. 음모론은 가고 싶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팔고 나서 열흘 뒤에 70%가 떨어졌지. 그러니까 최소한 이 사람들 내 CFO가 재무 책임자가 팔거나 CEO가 팔 때는 진짜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채권은 안전자산이 아니다. 그러니까 만기까지 보유하면은 안전자산으로 볼 수 있지만 중간에 사고 팔고 하게 되면 이제 그 금리에 따라서 이제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수익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이 아니라 안정성이 그냥 높은 자산일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채권으로 수익을 내려고 우리 채권을 샀잖아. 그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금을 관리하자. 항상 우리는 현금을 매니지먼트하고 급하게 팔면 너무 아까우니까 우리는 항상 현금을 관리하자.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SV뱅크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